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30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계유월 경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을 먼저 알아보고요. 원령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이라고 하는 것 천간, 십천간 중에서 일곱 번째 글자에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면서 무쇠, 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면서 이거는 완철금이다라고 하는데, 이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것, 완자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다, 거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고하고 무디고 둔하고 재주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글자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금일간들 다 이제 깃발들고 일어섭니다. 우리 왜 경금들을 무시하느냐? 경금들이 얼마나 의를 주관하고 자기의 소신이 있고 이렇게 특히나 뭐 체게바라라든가 이렇게 저기 그 쿠바 얼마 전에 나왔죠. 제로니모인가 한국 그 일제시대 때 저쪽 멕시코 가서 저기 쿠바까지 가가지고 혁명에 동참했던 우리나라 이제 그 임모씨라고 하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로니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혁명가들 중에서도 이 경금 일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쉬운 말로 경금 일간들이 그렇게 좀 고지식하고 어떻게 돼요? 금이 엄청 강하고 강인하고 강직하고 잘 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의를 주관하게 되고요. 한번 내가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굽히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뚫고 넘어갈 수 있는,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지구력과 투지를 갖고 있는 게 또 경금이거든요. 반대로 신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만큼이나 의지가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금 반지 가지고 아끼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뭐 저돌적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완철금이다라고 해서 완자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롭고 뭐 이렇게 좀 그렇다고 해서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그러한 성향, 좀 날카롭고 강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라든가 자기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좀 강인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인 것이죠. 단점이면서 장점인 것이 바로 경금의 날카로움과 경금의 어떤 그런 강인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모든 뭐 일간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간목은 간목 일간으로서의 장점, 간목으로서의 단점, 병화는 병으로서의 장점, 병으로서의 단점이듯이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금의 특유의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로움이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잘 다듬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큰 장점으로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가끔 코미디언들 보면은 혀가 짧은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 어떻게 컴플렉스 내지는 뭐예요 그것이 자기 핸디캡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확 까놓고 드러내놓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단점이 오히려 큰 그 사람의 장점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크고 붕어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또 생김새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웃기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단점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원래 본명이 정주일이었던 그 분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코미디언이었죠.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차라리 그런 식으로 나의 단점을 아예 그냥 드러내놓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경금은 단점이 강인하고 너무 날카로운 게 단점이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잘 다스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경금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강인한 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그 날카롭고 강인한 성향으로 인해서, 성품으로 인해서 타인을 다치게도 할 수 있고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절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강하고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조폭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구타하고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쪽으로 쓰는 거지만, 그런 강인한 것을 갖다가 돼요.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 특수부대 요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한 데 그 힘을 쓰는 것이고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 나의 어떤 강인함을 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완철금으로서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중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금의 강인함을 중화시켜야 되는데, 바로 화가 있어서, 화가 있어야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화 중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하는 것은 정화가 단련하는 것이고, 병화는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화는 전혀 용도가 없느냐? 그렇진 않죠. 강인한 것을 강인한 것으로 이렇게 좀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는 정화에 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병화가 그런 쪽으로는, 경금 입장에서 병화는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강한 것을 그냥 단순하게 강한 것으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는 병화의 용도가 있지만은, 경금을 다듬고 해서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은 병화는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이 있어서 반드시 병화 내지는 정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특히나 이 정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목이 있어야 되는데, 간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더 정화가 힘을 받아서 경금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 일간에 태어난 원령,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죠, 가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유식하게 하면 이건 중추다라고 해요. 가운데 끼어있다, 중추절. 그 다음에 6월에는 중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추절 내지는 이거를 그냥 좀 더 길게 중추지절이라고 합니다. 이 중추절, 중추지절은 가을이라고 하는 개념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석이다. 좀 있으면 추석이죠. 그래서 이 추석을 다른 말로 중추절 내지는 중추지절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6월은 중추, 즉 깊은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요 6월이 지나게 되면 수월은 이제 늦 가을에 해당이 되고, 이제 곧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가을이다 싶은 때는 바로 이 6월이 바로 진짜 깊은 가을로서의 어떤 본연의 어떤 가을의 어떤 이 냄새, 가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은 바로 6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또 6월은 어떻게 돼요?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죠. 신유술 서방. 이 중에서도 신유술에서도 가장 6월이 그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오행상 금요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포태법으로 놓고 봐도,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봐도, 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제왕지. 금이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이 가장 왕한 때는 언제? 묘월이 가장 왕하죠. 묘월이 목이 제왕에 해당이 되는 거고, 화가 가장 왕할 때는 어떻게 돼요? 5월이 가장 그 화가 왕한 화왕절에 해당이 되고, 수가 가장 왕할 때는 자월이라고 하는 원령이 수가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 6월은 금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돼서 금의 제왕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토가 가장 왕할 때는 언제죠? 자, 포태법으로 토가 가장 왕할 때를 이렇게 제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5월이 토가 가장 왕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화토동궁. 그래서 이 토는 4, 5월과 진술, 충, 미, 월이 모두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된다. 특히나 뭐 이거를 양인이다, 뭐 제왕이다 표현할 때는 이 5월로 놓고 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5월은 토가 왕하다기보다는 화가 왕해서 토가 같이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진술, 충미가 다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토의 제왕 이런 것은 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삼합을 놓고 보더라도 금국, 수국,
그 다음에 화국, 목국은 있다 하더라도 토국이라고 하는 삼합은 없다라고 볼 수 없게 되고요. 방합도 어떻게 돼요? 토를 향한 방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래서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하면서 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같은 6월은 금이 가장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금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가장 왕하면 왕할수록 반대에 해당되는 것은 많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이 목을 극하니까 어떻게 돼? 목은 가장 약할 때에서 목은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절지를 지나서 태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화토는 여기가 화토 동궁한다 그랬죠.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되고 수는 여기가 목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왕한 것 제왕지 금이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목욕지라서 세력은 있다 하더라도 어저께 강의했을 때 신월과 6월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신은 장생인 임수가 있는 것이고 6월은 수 원령 자체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수가 6월에 더 왕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장생된 신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더 왕할 수 있는 것이 또 약간 뉘앙스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매우 쇠잔하다, 쇠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인 경금 자체가 제일 왕할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명리학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왕하면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원령을 득해서 매우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으로서 재성을 취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관사를 취용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로서 경금을 어떻게 돼요?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병화가 있어 주게 되면 병화로서는, 자, 6월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 자체가 한랭하다 그랬죠. 한랭, 매우, 물론 겨울처럼 매우 춥진 않지만, 얼 정도의 춥진 않지만 가을에 매우 오싹한 그런 기운, 즉 숙살기라고 한 것이잖아요. 숙살기. 그래서 이 가을, 깊은 가을, 이제 지금 6월 정도면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지금이 9월이고 한 10월 정도 됐을 때가 한 6월 같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그때 느끼는 그런 기운이 6월이라고 보면, 그때는 어느 정도 좀 한기를 좀 자주 느끼시는 분은 샤워도 약간 따뜻한 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에도 어느 정도 좀 온기, 좀 보일러를 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6월에 한기가 한랭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때는 화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뭐 병화 정화 두 개 다 필요할까요? 라고 보는데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용도가. 그래서 정화가 필요한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신월도 마찬가지고 6월도 마찬가지고 한랭, 한습하기 때문에 병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조후하는 그런 용도로서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면요, 정관도 있고 칠살도 있게 되면 이거는 관사훈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관사훈잡. 근데 이거는 물론 형식상으로 두고 봤을 때 정관, 칠살이 모두 있기 때문에 관사혼잡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관사혼잡이 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사혼잡이 돼서 오히려 좋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사혼잡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못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자,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포크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쟤는 포크도 있고 칼도 있고 참 위험한 놈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젓가락이라든가 숟가락이라든가 포크라든가 칼을 쓰지 않는 그러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밥이라든가 이걸 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포크 칼을 갖고 있으면 뭐하러 저렇게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크와 칼을, 스테이크는 포크로 잡고 칼로 썰어야지만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포크 칼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저 사람들처럼 손으로 스테이크를 그냥 물고 뜯어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포크도 필요하고 어떻게 돼요? 칼도 필요하듯이, 스테이크는 포크와 칼이 필요하듯이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도 필요하고 병화도 필요한 거예요.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단어,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치우치고 너무 그거를 의식하다 보면은 내가 스테이크를 손으로 먹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금 6월에 태어나서 정화, 병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 관살 혼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관살 혼잡이 돼서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이제 6월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가 약하기 때문에 병정화만 있으면 안 되겠고요. 지지로 사유화라든가 사유가 아니죠. 사화라든가 오화 내지는 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정화를 좀 도와주어야지만 병화 정화가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경금 일간님 금왕절인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얻으면 조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다. 물론 이 유금이 양인이기 때문에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뭐 굳이 뭐 양인 가살까지 들먹이 있지 않더라도 정화 병화의 어떤 용도 측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여 목을 얻게 되면 목을 얻어서 관사를 생주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주의 국세가 재성으로서 관사를 생주해 주게 되니까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자 약살 하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너무 이러한 용어 관살 혼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정편제 혼자, 그다음에 정편인 혼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 공망이라는 단어, 삼재라고 하는 단어, 그런 단어에 너무 치우치고 그런 단어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죠. 제가 스테이크를 손으로 물고 뜯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모든 것은 말만 듣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파헤쳐보고 탐사해보고 증명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관사론잡이라고 하는 개념 나쁠 수도 있겠지만 좋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명식 보고 생시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겠고요. 자, 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경금이 6월에 태어났게 되면 금이 제왕지에 태어난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음간은 양인의 응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양인격을 논하지 않고요. 경금만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양인격이라고 안 하고 경금이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겁재격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겁재격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거는 그냥 양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경금이 6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 되면 일간이 약합니까? 왕합니까?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왕한 경금을 절제시켜주고 단련해주고 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세고 거칠고 사나운 것을 양인이라고 합니다. 일간도 단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양인이라고 하는 것도 중화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있어 주어서 특히나 병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조우에 대해서 내가 치중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병화가 있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 보면 병화는 칠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양인이 있어서 양인이 매우 극왕하기 때문에 이 병화 칠살이 있게 되면 병화하고 양인하고 서로 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합해서 중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된데서 이런 경우에 병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양인 가살격이다라고 하는 또 특수한 격이 이루어지게 되죠. 양인 가살격이 되면 양인 굉장히 거친 것과 칠살 매우 무서운 것들을 내가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죠. 병화 칠살은 호랑이, 무시무시한 호랑이라고 하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사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인 가살되면 무서운 호랑이와 무서운 사자를 내가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총장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검찰총장 됐죠. 그 다음에 뭐 군에서는 군수뇌부 이런 좀 권력직 그런 것을 갖는 사람들이 양인 가살격들이 많고 내지는 뭐 판검사라든가 변호사 같은 경우 아니면 의사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 칠살 양인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목이 있게 되면 사주가 중화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일단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술토. 자, 일간 자체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기 때문에 다시 토를 만나서 일간을 생주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간이 왕한데 굳이 인성을 볼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유금,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준방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신유술을 모두 갖춰야지만 금방, 신유술 서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데, 신이 없다라고 없으면 글자 하나가 빠진 거기 때문에 얘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유술만 있어도 방합이 형성된다. 단 한 글자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방합은 아니지만 방합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방합이라고 해요. 물론 시가 신시라고 하면 신유술을 완전히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한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일단 그거는 차치에 놓더라도 6월의 경금이 술까지 보게 되면 준방합 형성해서 경금이 매우 왕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화,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게 되면 경금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월간의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원래는 6월에 태어난 경금, 병화, 정화를 용신으로 써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수는 화, 용신으로 써야 될 화를 극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주 원국 자체에서 화가 전혀 없을 때는 오히려 수로서 왕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아직 생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 해수, 개수, 해수의 뿌리를 둔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개수의 작용은 일단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물론 기토가 투출해가지고 개수를 이렇게 파극하는 것은 일단은 개수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기토가 개수를 제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요 3주 단계에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시에서 화를 전혀 못 보게 되면 오히려 수를 써가지고 설기순세한 용신으로 써야 될 때 기토가 파하게 되면 이 기토가 병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병정화, 화가 생시에서 주어진 상태에서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를 극해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토가 개수를 파하는 것은 오히려 병이 되는 것을 제하는 용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개수가 투출된 것이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기토가 개수를 파하는 것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리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수가 다시 투출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화를 용신으로 쓸 때는 나쁘지만 화를 용신으로 쓰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왕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병화가 투출해서 양인과 칠사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양인 가살로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병화의 뿌리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화의 고지이기 때문에 통근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금수가 왕한 거에 비해서 화가 매우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목이 한 점 정도 있어서, 특히 잇목 같은 것이 한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술 중에 뿌리를 둔 병화는 좀 매우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화로서 양인가사라고 금을 억제하고 조우하는 용도로 병화를 용신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가 투출해서 병화를 곤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기토가 개수를 폐하는 것은 좋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용신병하고 물론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국세로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정축시를 보죠. 정축시.
정축시가 되면 축토를 받습니다. 이건 축술형이 되죠. 축술형이 되고 축토는 경금을 다시 생해주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다시 한번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다른 데 아니더라도, 다른 글자 아니더라도 원령만 놓고 보더라도 경금이 양인격이 되게 되면 매우 왕한 거예요. 그죠? 매우 왕한 거기 때문에 다시 토로서 경금을 생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정화가 투출했으면 이 정화를 가지고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토가 다시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토는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도 병자시와 마찬가지로 목이라든가 화가 다시 있어서 정화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정화도 술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매우 약하고 목이 있어야 줘야지만 정화가 살 수 있겠지만 있는데, 해중의 간목 가지고는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개수가 투출해가지고 정화를 파하는 것을 기토가 제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개수가 병이 되고 기토는 병을 제하는 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화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요 경진시를 한번 볼게요. 경진시가 되면 진토를 받죠. 이때는 진술충이 됩니다. 뭐 이 진술충 되면 뭐 유술합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진술충, 토충이 돼서 뭐 금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충이 되면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뭐 토금이 다시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사주 안에서는 술중 정화마저도 진술충이 되면, 물론 화라고 하는 것은 계고가 돼서 드러난다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경금이 투출하고 화 기운은 매우 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해수가 됐건 개수가 됐건 왕금의 기운을 설기순쇄시켜주는, 이때는 화를 용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를 용신을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가 바로 이때는 개수가 용신으로 봐야 되는데 기토가 개수를 파하는 것은, 이때는 아까 병자 정축시에 비해서 이 기토는 병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오히려 물론 개수보다는 해수가 더 나을 겁니다. 설기순쇄하는 용도는 개수로서 설기순쇄하는 것보다는 해수로서 설기순쇄하는 것이 낫긴 한데, 그래도 저 수가 용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기토가 다시 투출된 상황에서 개수를 파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 병자 정축시에 비하면 기토는 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시가 됐을 때는 이때는 신유술 서방금이 되는 것이잖아요. 신유술 서방금이 되는 것이고, 간목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으면은 간목 자체가 왕금에 의해서 이건 파극이 되는 것이죠. 물론 개수가 있어서 생주해 준다라고 하고 이 간목 자체가 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기토가 얘는 어떻게 돼, 개수는 망그러졌죠.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갖다가 종격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기명은 아닙니다.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금 일간이 금이 왕해져가지고 금으로 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종격이 아니고 전왕격이 되는 것이고요. 전왕격 중에서 금으로 종하는 어떻게 돼요? 종혁격이 되는 겁니다. 이 종자가 붙어서 종혁격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종격으로 보는 약간 헛갈리는 그런 것이 있겠는데, 이건 전왕격 중에 종영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다른 말로 백호격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신유술 서방이라 하더라도 해수가 있고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식신생재 내진 상관생재 하는 것으로서 일건 그냥 내격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을료시가 되면은 물론 신유술 방합을 짜진 않았지만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을경합이 되죠. 을경합이 되는데 원령 자체가 6월이란 얘기에서 을경을 합해서 금이 되잖아요. 을경합 금이 돼서 유가 있게 원령 자체를 을경합금 돼서 유라고 하는 거는 원령을 듣겠기 때문에 이거는 을경합 화금 격이 돼서 이거를 갖다가 합화격으로 놓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화격으로 놓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합화격으로 보게 되면 토를 용신으로 쓰고 금을 희순으로 보게 되겠고요.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좀 결코 좋진 않은데, 이렇게 금이 왕할 때는 수로서 왕금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거는 이제 합화격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않습니다. 이거는 합합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내격으로 봐가지고 수로서 금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내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탐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합합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그나마 좀 깔끔한 그런 국세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 합합격으로 볼 것이냐, 내격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개인적인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합합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합합격의 국세가 될 수 있겠지만, 진이 없다 하더라도 원령을 듣겠고 을경 합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합격으로서 을경 합합금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